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또 일주일 금방금방 가요. 그죠? 일주일이 금방금방 가니까 세월이 이렇게 빠른 거야.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. 뭐 진짜 뭐 세월 뭐 유수와 같다. 그래 맞아요. 정말 빨라. 예, 뭐 나이를 먹으면 자기 나이에 곱하기를 하면 그게 인생의 속도랍니다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06km로 달리고 있어요.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세월이 시간이 안 가겠죠.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예전에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 보면 참 시간 안 가는 것 같아. 한 학년 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지 않았나요? 옛날 추억을 이렇게 되돌아보면. 요즘에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10억 만들기를 도전하고 있는데 요번 연말까지 제가 그러면 한 어느 정도 내가 내 통장에다가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. 뭐 주식값이 안 올라가면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계속 돈을 저축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열심히 노력하니까 제가 뭐 이렇게 추측컨대 뭐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인데 한 3억 까지가 문제일 것 같아. 3억 까지만 모으면 3억 이후부터는 더 쉽게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왜냐면 그 복리 계산기로 이렇게 두드려 봤을 때 3억 정도면은 수익을 저희가 보통 수익을 봤을 때 물론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평균 뭐 안정되어져 있는 어떤 그 주식에 대한 수익으로 봤을 때도 10%는 나온다는 거죠. 15%도 나올 수 있고 또 뭐 장이 좋거나 그러면 20%뭐 워렌 버핏이 평균 수익이 평생 평균 수익이 10%였다고 그러나요?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럼 저도 10%라고 하면 3억이면 10%면 얼마입니까? 3천만 원이잖아요. 거기에 제 노동 수입을 더한다면 그런다면 1년에 제가 모을 수 있는 돈은 점점 더 커지잖아요. 그다음 연도에는 아마도 4억이 굴러갈 거라는 거죠. 4억이 굴러가면 1년에 10%면 4천. 20%가 터졌다? 8천입니다. 10억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. 단지 3억까지 가야 됩니다. 1억까지 그런 제가 볼 때 힘들어요. 그럼 뭐 1억은 쉽냐? 여러분 개소리 하지 말고 계속 모아야 돼요. 뭐 야 그거 3억 언제 모으냐? 1억 언제 모으냐? 아니 그럼 모은 놈은 뭐야? 10억, 20억, 30억 모은 놈은 뭐냐고. 해야 된다라는 거야. 겁먹지 말고 빨리 시작하고 그 돈을 모아보라고. 100만 원, 200만 원 모으다 보면 1000만 원 되는 거고 2, 3천만 원 모으다 보면 금방 1억 됩니다. 뭐냐? 의지가 없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라는 거예요. 자꾸 겁먹고 그 길을 언제 가냐? 지금 내가 그동안에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데이트도 못 하고 갖고 싶은 것도 못 갖고 나 이렇게 잠바도 하나 못 사 입고 이런 생각하니까 머리 복잡해지는 거예요. 무식해야 돼. 돈 모으는 놈은 밀어내야 돼. 그리고 밀어붙이는 거야. 그러면 된다고. 저는 제가 봤을 때 사실은 지나온 저의 과거에도 그랬어요. 저는 사업을 해서 돈을 모으는 거는 조금 뭐냐면 좀 능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. 그런데 들어오는 돈을 움켜쥐고 모으는 능력은 굉장히 좋았어요. 그러니까 머리는 나쁜 거야. 왜? 사업 능력이 없으니까. 근데 그 근면함은 있는 거예요. 그걸 움켜쥐고 안 쓰고 모으는 건 있는 거예요. 인생 자체를 돌아봤을 때 뭐 내가 그렇다고 해서 불쌍하게 산 건 아니잖아. 저도 뭐 다 먹었어요. 고기도 먹고 뭐 가끔가다 고기에다 섞어 가지고 풀도 먹고 저런 데 다니면서 뷔페도 먹고 그랬다고. 그러니까 너무 어 뭐 안 된다고 생각하기 전에 돼야 돼. 내가 어제 우리 아들하고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"다 필요 없다. 네가 지금 힘들고 네 직장 생활이 어렵고 그럴수록 돈을 모아야 된다."라는 거예요.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번 돈 그냥 무의미하게 써 버리거나 없애지 말으라는 거죠. 내가 지금 건강하고 내가 너를 뒤를 좀 봐줄 수 있으니 이럴 때 뭐 아빠한테 뭐 엄마한테 뭐 동생한테 뭐 이런 것보다는 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모아라. 미련하고 무식한 놈이 돈은 모으게 돼 있어요. 그런 생각으로다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인제 뭐 안 되는 거를 우리가 '아유 나는 그래.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가끔가다 생각해 보면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.'
우리가 이제 장사 얘기로 돌아가서 한번 또 한번 이런 얘기를 해 보면 그래요. 나는 2 개, 3개 하면 돈을 곱하기 3 으로 벌 줄 알았어. 근데 영약하지 못했다는 거지. 사업에 능력이 없다는 게 뭐냐면 건실한 놈, 튼실한 놈을 한 놈을 가지고 관리를,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한 관리라든지 뭐 손님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 가게 관리를, 점포 관리를 더 집중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는 게 오히려 덜 스트레스 받고 작은 부분에 수익적인 부분도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걸 내가 느꼈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야. 우리는 젊었을 때 뭐냐면 내가 겉멋이 들었던 거야. 점포를 2 개, 3 개. 나 사장이야. 그리고 직원들이 몇 명이야. 이거에 너무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. 난 내가 봤을 때 현실적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.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왜 실속 있게 생각을 못 했을까? 그러면서 거기에 벌은 돈을 점포를 늘리기보다는 왜 내가 조금 미래를 보고 이렇게 10 년, 20 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못 했을까?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뭐 채권이 됐든 뭐 있잖아. 또 뭐 있어요. 예. 그런 거에 왜 박아 놓지를 못했을까라는 거죠. 그런 게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. 지나간 시간이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남더라. 사실 뭐 다 되는 건 없잖아요. 뭐 실패를 하면서 배우잖아, 사람이라는 게. 또 오늘은 이런 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인생을 이렇게 쭉 지나오다 보니까 실패를 했어. 그 실패를 했다고 해서 그거로다가 다 잃은 것처럼 좌절하고 젊은 나이에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볼 땐 술 먹고 지내다 보면 10년 금방 가. 여러분들 나이가 있잖아. 40 대면은 50 금방 된다. 이런 게 무서운 거야. 인생이 그래서 짧다라고 느끼는 게 30은 우리가 그렇잖아. 뭐 하다 보고 직장 생활하다 보면 30 되는 거야. 그리고 결혼해서 쪼끔만 몰두하면 30 대는 그냥 가 버린다고. 40 되면 아마 본인이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게 돼. '야 이게 아마 이렇게 벌써 갔구나.' 그러니까 뭐냐면 좀 약간 억울함도 든다니까. '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 그냥 이렇게 살다 죽겠구나.' 그러니까 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를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. 사실 그때도 때는 아닌데.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인간의 그 생각이야. 그 보상 심리도 있고 너무 억울하잖아. 그래서 예? 그런 거지 뭐. 그런 것들이 좀 제일 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자, 오늘 저도 뭐 오늘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주식 시장이 좀 좋았어요. 어제 그저께도 좋고. 좋아서 이렇게 뭐 인제 저도 인제 브리핑을 살짝살짝 봐요, 그런 거를. 어떻게 되는가.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주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쪼끄만 관심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. 그러나 제가 현업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영향을 미칠 만큼의 제가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꽤 애를 씁니다. 그러니까 거기에 몰두하고 그걸 지켜보고 하루하루의 그 일희일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. 그리고 오늘의 내가 그 뭐 어 7,300 원에 사야 되냐 7,100 원에 사야 되냐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기로 하는 거죠. 왜? 나는 어 10년 후를 내다보고 10년 뒤에 내가 그때 힘없고 만약에 내가 필요하다면 그때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쓸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더 오래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15 년, 20 년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. 지금 내 나이 뭐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지금 요즘에 뭐 70 대라고 해도 정정한 나이대니까 그때도 뭐 아마도 그때까지도 뭔가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 저는. 이게 막 이렇게 무의미하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자체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, 즐기지 않는 성향이거든요. 그래서 뭐 인제 그런 거를 좀 되뇌어 본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이 워낙 오래 남았고 또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 나간다면 충분히 뭐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오늘 하루에 그 돈 1,000 원, 2,000 원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고 좀 투자를 해 나가는 그런 형으로 바뀌는 거죠.
초보자 딱지를 좀 떼야죠. 띄고 좀 묵직하게 좀 덮어 놓고 갈 수 있는. 근데 지금 뭐 그 버블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? 요즘에 버블이라고 하는 게 거품이잖아요. 거품을 버블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많이 껴져 있다라는 거야. 이 버블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끼는 거냐면 우리가 인제 사실은 집값이 지금 막 10억, 20억, 30억 을 가잖아요. 우리가 20억, 30억 을 감당할 수 있는 소득이 되면 버블이 끼질 않아. 근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5억 짜리를 사도 대출이 뭐 60%야 그러면 3억 이 대출이잖아. 그러면은 그 3억 을 갚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연봉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잖아. 근데 3천만 원 연봉 되는 사람이 3억씩 만약에 뭐 대출을 받아서 했다 손 쳐. 집을 샀다 손 쳐. 그럼 그 자체가 이제 버블이 낀다는 거지.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, 대한민국 땅에. 전문가들이 보는 평가로 봤을 때. 뭐 도표로다도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.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만약에 버블이 터지기 시작하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집을 던지기 시작하잖아.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.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집을 던질 때 집을 싸게 던지는 거예요. 그럼 그런 매물들이 막 나오다 보면 집값이 폭락을 하는 거지. 이런 버블들이 터지기 시작하면 집값이 폭락을 한다라는 거예요.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. 그러면 이런 버블이 터지면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거지. 뭐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버블이 더 많이 껴져 있다. 주식도 사실은 실적에 의해서 이렇게 뭐냐면은 올라가야 되잖아요. 그 주가가.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고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많이 뒷받침되지 않아요. 지금 뭐 디램 가격이 정말 뭐 8%또 오르고 금년도에는 몇 46조 원이었었는데 예상 영업이익이. 근데 지금 뭐 보니까 뭐 50조 원을 넘어버리대 예상치가. 그러니까 이 앞으로 반도체 수요량은 점점 더 많아지고, 어? 어? 뭐 디램 파운드리 뭐 또 뭐 비메모리 부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꾸 그런 어떤 버블의 이야기를 하니까 야 이거 진짜 있는 건가? 왜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지금 그런 이야기를 많은 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생겼더라고. 버블에 대한 부분을. 우리도 좀 뭐 고민을 해보자고요 하면서 좀 따라가다가 저는 뭐 지금 뭐 그런 얘기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눈 감고 귀 닫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뭐 좀 추위가 변하니까 그 추위의 변화를 읽어내면서 그다음에 대처를 하는 거죠. 우리 뭐 아무리 병아리라고 해도 병아리도 살려면 뭔가 날개짓을 해야 되고 보폭은 짧지만 더 튀어야 될 거 아니야. 뭐 그런 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좀 하루하루를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